첫 번째 강의에서는 복리란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왜 이득인지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제목은 3천만 원으로 20억 만드는 방법입니다. 3천만 원은 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어떻게 잘 아끼고 모으면 그래도 3천만 원은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억은 뭔가 평생에 걸쳐도 20억을 모으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연봉이 1억 원인 사람이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 동안 모아야 20억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단돈 3천만 원만 있어도 20억을 만들 수 있겠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게 될 겁니다. 그 방법을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영수와 상철이라는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영수는 어릴 때, 19살 때 이제 알바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영수가 우연히 이제 주식에 관한 책을 보고 아, 내가 주식 투자라는 걸 좀 해야겠구나. 생각을 남들보다 빨리 했어요, 영수. 그래서 19세부터 27세까지 영수는 매달 알바를 해서 번 돈 중에 30만 원, 30만 원을 이제 주식 계좌에 넣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수는 27세가 될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했고 매달 30만 원씩 주식을 사모아서 총 8년 동안 2,880만 원, 3천만 원이 안 되는 돈이죠. 이만큼을 주식 계좌에 꾸준히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27세가 될 때 영수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는 나도 연애도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겠다. 취미생활도 해야겠다. 한 달에 30만 원도 그냥 다 써야지 하면서 투자를 안 했어요. 딱 8년밖에 투자를 안 한 겁니다. 반면에 상철이, 이 상철이는 아주 성실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근데 상철이는 돈을 벌기 시작한 게 27살이었어요. 그래서 상철이는 영수가 20대 초반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을 때 그렇게 적은 돈을 모아가지고 뭐가 될까? 이렇게 약간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7세가 되고 돈을 벌기 시작한 상철이는 나도 영수처럼 투자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부터 매달 30만 원씩 꼬박꼬박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상철이는 너무 애가 부지런해가지고 영수는 8년만 투자를 하고 그만뒀지만 상철이는 39년 동안 은퇴하는 65세가 될 때까지 39년 동안 계속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상철이와 영수의 투자금은 둘 다 1년에 10%씩 불어났습니다. 복리로. 자, 이런 두 친구가 65세에 같이 은퇴를 했어요. 영수는 어릴 때 8년 동안만 2,880만 원을 투자를 했고 상철이는 27살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계속 쉬지 않고 39년 동안 투자를 해서 1억 4천만 원을 총 투자금을 했습니다. 65세가 되고 은퇴를 했을 때 두 친구의 순 자산은 얼마가 되어 있었을까요? 누가 더 돈이 많이 모여 있었을까요? 65세가 되었을 때. 한번 예상해 보세요. 영수가, 영수의 투자금이 더 많이 불어나 있었을까요? 상철의 투자금이 더 많이 불어나 있었을까요? 둘의 투자 금액은 이렇게 됐습니다. 상철이는 아까 1억 4천만 원을 투자했다 했는데 15억 9,873만 원. 은퇴할 때 이만큼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하죠? 굉장히 큰 돈을 모았고 노후가 대비를 아주 잘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영수는 18억 6,328만 원을 모았습니다. 3억 정도를 영수가 더 많이 번 거예요. 영수는 상철이에 비해서 5배나 적은 돈을 투자하고 2,880만 원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거의 20억에 가까운 돈으로 불어난 겁니다. 심지어 27세가 된 이후로는 투자 계좌에 동전 한 푼도 더 넣지 않았어요.
자기가 번 돈, 자기 버는 족족 다 써놨어요. 그랬는데도 영수는 상철이보다 돈을 오히려 3억이나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영수는 더 일찍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영수의 투자 금액 2,880만 원은 매년 10%씩 불어났고, 영수가 53세가 되었을 때 이미 복리이자는 투자 계좌에 매년 6천만 원 이상을 더 얹어주고 있었어요. 초기 투자 금액의 전체 투자 금액 두 배죠. 53세에 이미 매년 6천만 원이 추가되고 있었고, 60세가 되었을 때는 잔고가 매년 1억 이상씩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만약에 27세 이후로도 상철이처럼 계속 투자금을 매달 30만 원씩 추가했다면 영수의 자산은 34억 5,300만 원이 되었을 거예요. 고작 8년 더 일찍 시작한 덕분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상철이보다 18억 6천만 원을 더 벌 수도 있었던 거예요. 자,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상철이가 더 노력했고 상철이가 더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게으른 영수가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로 더 많은 돈을 번 것입니다. 근데 진짜 여기서 신기한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진짜 신기한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리의 힘을 실감하지 못하고 전혀 활용하지 않다는 것. 상철이는 영수보다 적은 돈을 벌었지만 27세라도 투자를 시작한 것은 남들과의 차별성이었고 상철이보다 돈을 더 많이 잘 번 사람이 있더라도 상철이보다 65세에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복리의 힘에 대해서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금을 축적할 수 있는 기적이 바로 눈앞에 놓여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영수처럼 딱 8년간 매달 30만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대신에 사람들은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충분한 소득을 벌어야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은 아주 흔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아주 천문학적으로 많은 돈을 벌고도 어떻게 투자할지 몰라서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뭐다? 수입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 나는 수입이 적어서 투자할 때가 아니야. 나한테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나한테는 미래보다는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해. 나는 뭐 돈을 안 쓰고 모으고 그런 건 내 스타일 아니야. 뭐 궁상맞게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아껴서 투자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투자는 시드머니가 많은 게 가장 중요해. 내가 지금 투자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시드머니가 적어서 그래.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 과연 편견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진정한 길은 자산의 일부를 투자하여 오랜 기간 동안 복리로 불리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랜 기간입니다. 영수가 상철이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이유는 시드머니가 많아서였을까요? 아니죠. 먼저 시작했기 때문이죠. 10%의 복리 수익을 8년 먼저 얻었기 때문에 영수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죠. 이처럼 복리의 마법을 이용해서 오랜 기간 동안 자산을 투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진정한 재정적 자유를 이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주 적은 돈이라도 복리를 통해서 불리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우리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자를 내는 사람과 이자를 받는 사람.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출금, 신용카드 이런 것들에 이자를 내기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칙을 모를 경우에는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 규칙은 바로 수수료를 최소화하라. 자, 수수료는 무슨 느낌이냐? 여러분들이 카지노에 가서 포커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포커에서 항상 돈을 따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포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항상 돈을 따는 사람, 카지노 주인입니다. 카지노 사장이에요. 왜냐? 판돈이 100만 원이 걸려 있으면 그 중에서 뭐 만 원, 5만 원 이런 테이블비가 계속해서 카지노에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돈을 걸고 게임을 할수록 돈을 항상 벌고 있는 사람은 카지노 사장입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에서도 증권사, 그리고 펀드, 이런 사람들이 수수료를 통해서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계속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지노 사장한테 내는 수수료를 줄이는 것이 정말 매우 중요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가랑비도 아니에요. 아주 소나기, 장대비처럼 우리의 투자 자산을 휩쓸어 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인덱스 펀드에 주목해야 됩니다. 인덱스 펀드란 무엇이냐? 사람이 매매하지 않고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자동화된 펀드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정해진 공식대로 투자를 하는 펀드인데 시장 지수 S&P 500은 미국의 대표적인 시장 지수죠. 미국의 주식 시장이 떨어졌다, 올랐다 하는 거는 S&P 500이라는 지수가 떨어졌냐, 올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를 사게 되면은 뭔가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동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낼 수수료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을 비롯한 많은 투자의 전설들이 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을 해요. 왜 추천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주식시장 전체의 평균 실적만큼 수익률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앞의 영수와 상처를 예시해서 전제 조건은 1년에 10%씩 꾸준히 일정하게 복리 수익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복리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누군가한테는 이러한 가정이 현실성 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왜냐? 1년에 10%씩 꼬박꼬박 일정하게 이자를 올려주는 투자 자산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왼쪽에 있는 노란 그래프처럼 꾸준하게 오르는 그러한 그래프를 기대하겠지만 현실은 오른쪽처럼 마구 떨어졌다가 오르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그런 그래프가 현실입니다. 아무리 주식시장이 평균적으로 1년에 10%의 수익률을 낸다고 해도 실제로는 매년 꾸준히 10%씩 이자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운이 나빠서 내가 투자를 하자마자 주식시장이 붕괴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주식이 앞으로도 계속 오르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러한 의문점이 떠오른다면 여러분들은 칭찬받을 만한 겁니다. 그 의문들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오히려 10%씩 꾸준히 오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60% 떨어졌다가 플러스 80% 올랐다가 나하고 위아래로 들쭉날쭉하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평범한 투자자가 여기에 뛰어들었다가는 아주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죠. 오를 때 샀다가 떨어질 때 팔아서 투자 원금도 못 챙기는 그런 큰 손해를 입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음 강의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강의를 촬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행동을 취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좀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투자라는 게 뭔가 내가 뒤로 미루거나 관심을 안 둘 대상이 아니라 뭔가 기본적인 걸 이해해서 지금부터 이득을
누려야만 내가 열심히 하고도 상처리처럼 되지 않겠고 나는 영수처럼 이득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